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면 또 새로운 고민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부동산 고민만큼은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분 모셔보겠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이죠. 너무 좋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 지난 주말, 지난주에 비해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가 컸던 것 같은데요. 빨리 잘 복구하시고 좋은 가을 거제와 함께 행복한 겨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집 마련하다가 또 큰 코 다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산 다시 한번 잘 추스려 보시고요.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다시 좀 생각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열심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참 우리한테 좀 혼란스러운 결과값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 총체적으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관조하면서 딱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는구나 좀 봐줘야 되는 그런 때인데요. 혼자서는 어렵죠. 자, 오늘 한 시간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총체적으로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해결 잠시 후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또 명강의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님이 또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지금 현재 맞이했고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노령 인구 1000만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인구의 32%가 지금 현재 혼자 거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40%가 독신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물론 미혼도 많이 있겠지만 그만큼 노령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1인 독신 가구는 계속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구는 적어지는데 가구 수는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33평이 강남 쪽에서는 지금 50억이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북 지역, 웬만한 지역, 마용성 이런 지역들,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소형 평형, 25평형도 15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만 살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노령 인구 늘어나고 나홀로 인구 늘어날 경우에 이들에 대한 갈 길은 어디일까요? 이걸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지금 현재 요즘 같은 조기 은퇴도 많으신데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신 분들이 과연 그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원금 까먹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영업 또는 상가 아니면 어떤 수익형에 넣으려고 하더라도 불안하지요. 모든 게 좀 무너지는 듯한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연금은 보통 많이 받는 교육연금 받으시는 분들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좋겠지만 국민연금 받으셔가지고 의존하시는 분들 또 보험연금 받으시는 분들 보통 100에서 150 사이에 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정말 좀 너무 본인들이 편의생활적으로 왔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연금처럼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정도의 수익형을 투자한다면 절대 손실이 없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투자처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아파트, 빌라 가격 상승.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미 연준 금리가 0.5% 하락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렇게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결국 힘듭니다. 금리가 높으면 소비자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부가 가난하는 사람에서 부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너무 이 이자가 높다라는 건 결국 서민들의 삶을 더 옥죄는 거거든요. 우리도 금리가 지금 현재 높다 하지요.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리를 높였던 건 미국 올라가니까 우리도 미국으로 돈 뺏기기 싫으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건 벼룩 몇 마리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죠.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를 안 내리는 동안 서민들의 경제는 더 위축되고 정말 삶의 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제가 부동산을 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정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금리로 잡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아파트만 공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공급되는 데가 지방입니까? 지방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난리가 나서 금리를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남 그리고 마용성 몇 개 지역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면 됩니다. 많아지면 결국 가격이 조정되고 상승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하락한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모든 게 안정되고 폭등 현상 없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건데 그동안 과거에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께서 재임하셨을 때 2017년부터 약 7년 동안 서울이라는 데를 정말 재개발, 재건축 못하게 다 때려잡았잖아요. 이제 풀리고 있는 건데 정말로 너무 많은 규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있는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거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하는 품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건설 경기 돌아가면은요, 저 밑에 있는 저기 도배장판하고 이삿짐 리어카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하여간에 이삿짐 센터까지도 돈을 버는 사회가 굉장히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이고 세수도 거치고 복지 향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30년, 40년 일괄적으로 때려 지어가지고 어떤 좋았던 양질의 그러한 주택들 아닌 것들을 가지고 굳이 자원의 낭비니 뭐 이런 거 할 거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감하게 풀어주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주면 저절로 부동산 가격 조절되는 거고요. 조절되면 굳이 이렇게 몸앓이 할 거 없고 부동산 정책 한답시고 정말 여러 사람 피해 받는 그런 날이 오지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을 좀 해야 되는 걸 좀 중시하는데 지금 당장은 공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뭐 재개발이라도 투자해서 내 집 마련해가고 양질의 아파트 정말 편안한 주거할 수 있도록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모여 살려고 하고 부산에 모여 살려고 하고 대전에 모여 살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직장이 거기 있고 학교가 거기 있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생활이 편하되고 우리 인간의 편한 삶과 군집적 그리고 좀 여러 사람이 살아야만 서로 덜 안전함과 삶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기존 아파트 적으니까 많이 폭등을 했죠. 빌라들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 왜?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많이 오른 것만 살 수 있나요? 돈은 없는데 빚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월세가 많이 나오는 수익형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소형 아파트 2, 3억 할 때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형 아파트 24평,
또는 18평 이런 것들이 10억에서 15억 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퇴직금 4억, 3, 4억 받아가지고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15억의 과거의 소형 아파트 월세 수입 이제는 안 되고요. 보유세 가중시킵니다.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보유세, 재산세도 높지만 종부세 중과가 되죠. 종부세 중과가 돼서 보유세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집은 하나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집값 안으로 가면 이런 제도도 풀리겠죠. 그런데 일단은 소형 아파트 가지고 월세 받는 시기에는 힘듭니다. 두 번째, 우리 빌라 가격 빌라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죠. 가격 상승 많이 합니다. 빌라도 아무데나 사면 안 되죠.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전세 월세 안 나가고 그리고 매각하려고 하면 안 팔려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지역 사면 안 됩니다. 그런 지역 지금은 서울 아니면 빌라도 가격 오르는 데 없거든요. 이런 지역 사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서민들이 사는 중심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민들이 사는 지역들이 재개발하지요. 노량진, 아현동, 북아현동, 뭐 장인 뉴타운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서서히 재개발 중심으로 가격 상승합니다.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에서 월세 전세 많이 높습니까? 아니죠. 노후 주거지이고 정말 곧 철거될 지역들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낮으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적합하지 않겠죠. 상가는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이거 계륵 시대입니다. 계륵. 닭의 갈비 같은 시대죠. 이거 먹을 것 없고 버리자니 힘들죠. 지금은 이 상가 가지신 분들, 특히 구분형 상가 가지신 분들은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고요. 관리비도 못 내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공실도 많고 피눈물 납니다. 이거 정말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낮을 때 상가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1년에 10몇 프로씩 올랐어요. 2년 동안에 27%. 문재인 정부 끝나는 사이에 44% 정도 인건비가 올랐어요. 인건비가 과연 이 물가 상승 그리고 상가를 주로 채워주는 게 세입자가 누구죠? 자영업자시잖아요. 자영업자가 이 인건비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은퇴하신 분들의 로망이었죠. 상가가 간단하고 관리하기 쉽다 해서 그냥 상가는 세입자가 나갈 때 다 치워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다 인테리어 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됐죠. 그리고 따박따박 세금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 로망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로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은 거의 상가집입니다. 상가집. 고임금. 이 임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고물가. 이거 줄폐업입니다. 당분간. 이거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날마다 인건비 싸다고 하고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것 같죠? 알게 모르게 매년 오른 걸 10년 핫삼 해보십시오.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재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알바생 써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주방에 아줌마 쓰죠. 과거에는 뭐 170만 원 하던 거 지금은 250 주고 또 거기에다가 1년만 금만 퇴직금 줘야 되죠. 거기에 4대 보험료 들어야 되죠. 그러면 인건비에다가 보험료 4대 보험료 그 가게에서 지원해줘 사장님이 지원해 거 생각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도 요즘 보면은 그나마 아주 크고 유명한 데 빼놓고는요 대부분 부부가 가족들이 경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도 없지요. 그래서 수익형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가 머릿속에 아예 지우시기 바랍니다. 빌라는 월세가 적더라도 재개발하면 아파트로 되니까 큰 돈 벌죠.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죠? 오피스텔이네요. 지금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 8월부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오피스텔이 폭락이 됐죠. 2020년이니까 거의 5년 동안 폭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과거에는 안 들어가가지고 월세 받는 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로 또는 원룸 중심으로 살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들은 바닥 난방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 쳐요. 얘는 원래 주택이 아니고 현재도 주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룸에 사람들이 살게 되죠. 뭐 좁은 고시원 이런 데 살다가 돈 좀 벌고 안정이 되면 원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도 좀 아끼려고 대출 신용 이용해가지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또 전세를 갑니다. 전세 이자가 낮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는 순간 얘는 주택수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 집을 구할 때 이 집주인은 취득세 중과 붙지요. 그리고 종부세 들어가지요. 양도세 지금은 다행히 일반과세지만 또 양도세 중과세 되면은 또 중과세 붙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짐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다행히 이 현재까지는 주택수에 빠졌는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요 밑에 날짜를 여기 날짜가 2024년 1월부터인데 이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다행히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권해드립니다. 이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오피스텔이 원룸 중심에서 이제는 투룸, 쓰리룸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택으로 됐고 가격이 3분의 2 또는 어느 지역은 2분의 1 정도까지 가격이 폭락해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위치가 좋고 정말 상업지 업무실이 많은 지역에 있으면 좋다. 그런데 위치가 좋고 가격도 짓는 비용은 아파트보다 거의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폭락을 해서 지금 현재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정도 더하기 땅값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확대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다뤄볼게요. 현 주소, 어디, 왜. 오피스텔의 현 주소는 가격이 폭락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사면 안 되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어디죠? 얼죽위. 얼어 죽어도 위치가 좋으면 반드시 보온한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얼죽위를 사야 됩니다. 위치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어떤 게 좋아요? 안정성. 그리고 가격이 싼 데는 제도가 좀 바뀜으로써 가격 상승 여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지금 수익형 부동산 시간이잖아요. 월세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 뭐다? 오피스텔이다. 내가 은퇴해가지고 돈을 어디다 넣어놨다가 내가 비록 내 시대에는 많이 안 오더라도 내 당대에 앞으로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60세에 은퇴하신 분들은 40년 살아요. 맨날 투자한다고 돌아다녀 잘못하면 돈 묶여가지고 나 쓸 돈 없고 이자만 내야 되죠. 그러면 내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못 받고 아파트 더 팔아야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사놓으면 제대로 사놓으면 월세도 잘 나오고 위치가 좋아서 지금처럼 싼 시기에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가격도 1, 2억은 오르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오피스텔은 재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5억, 7억 막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위치가 좋으면 꾸준히 월세를 5%면 큰 거거든요. 연 5% 이상 계속 월세를 받으면서 가격이 차분하게 충분히 1, 2억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폭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만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제 신혼부부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돈은 없지만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저비용으로 살면서 뭐 교통비도 좀 줄이고 뭐 하면서 돈 좀 탁탁 모아가지고 하나 사놨다가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좋냐? 어디에 사면 좋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고 업무시설 많은 지역 그리고 인기가 좋아서 그 지역, 그 동네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데 있잖아요. 그 높은 데 인근에 사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러 왔다가 너무 비싸서 거기 살긴 살아야 되니까 대체주택이잖아요. 오피스텔은 대체주택으로 오피스하는데 주로 주거용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구, 뭐 강동구 이런 데죠. 왜 성동구, 왜 송파구하고 강남구, 서초구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이미 오피스텔도 이런 데는 다 비싸거든요.
오르면서 월세, 적은 돈으로 월세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용성으로 추천드리고요. 오피스텔은요. 지금 현재 마용성 같은데 상업 및 업무시설, 지하철 가깝고 주거지역, 주거시설로서 좋은 지역으로는 주거용으로도 오케이. 또 전세 놓죠? 전세용으로는 매우 잘 나와요. 오케이. 월세용으로 오케이. 저는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개를 사더라도 월세 120, 150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 그래서 월세용으로 오케이 하는 이런 지역으로 권해드리겠고요. 오피스텔은 이런 지역은 안전자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강남이든 좋은 지역 아파트 살려고 하는 건 내 가격 샀을 때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많이 찾는데 오피스텔도 좋은 지역은 안전자산은 오케이고요. 특히 요즘 것 같은 경우에는 혼자 독신 여성들 많으신데 혼자 사시는 분 많죠. 아파트들 가가지고 괜히 소형 12평, 13평짜리 뭐 10억씩 살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지하철역 이런 데에 보면요. 요즘 오피스텔 보안 시스템 다 CCTV에서 잘 달려 있고 그러거든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귀갓길 무서우시죠? 이런 분들 오피스텔 하나 가까운데 역 주변으로 하나 사두시고 주택가 많은데 이런 데 사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킴이로서 여성에게 더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왜 이게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좋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2024년 1월 10일에서 중요합니다. 올해요. 올 1월 10일에서 앞으로 4년간만 2027년 12월 30일 사이에 준공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이 난 오피스텔에 대해서 단 6억 이하여야 돼요. 6억 금액이 6억 부가세 별도로 해서 그래서 6억에는 VAT 별도 그러니까 원래 공급 가격 6억 이하이면 주택세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에서 빠지죠. 양도세도 중과가 만약에 되면 빠지죠. 종부세 중과는 지금 당장 빠지죠. 앞으로 이 오피스텔 갖고 있어가지고 혹시 청약에서 무슨 문제 있는가 아냐 하면 요거 갖고 살면서요. 요건 평생 주택세에서 빠지니까 평생 무주택 유지하면서 청약 순위 1순위 지키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더 지나면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앞으로 더 1, 2년 지나면 아파트 가격 다 통째로 오르고 나면은요. 이거 아파트도 가격 안 오르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그때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월세 좀 수익형 시대로 바뀌잖아요. 언제 바뀌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바뀝니다. 이제 곧 금리가 기준금리 좀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면 이거 은행에 두면 안 되겠네 하면서 그 순간 수익형 뭐지 찾죠. 찾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소형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이거밖에 없는데 오피스텔 옳구나. 그래 마용성에 있는 그리고 국제업무 단지 같은 인구가 많이 늘어가는 지역 교통체증 많은 데서 저기 멀리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하기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월세사 주거용으로 찾을 때 그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한번 머릿속에 잘 두셨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월세형으로 한번 잘 고심해 보시고 좋은 지역 선정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지역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 팍스경제대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바로 생방송으로 또 여러분에게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